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예시 종목 4종목과 빅샷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공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그래도 견고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슈 때문일까요? 네. 공개해 주시죠. 이슈 보기 전에 네. 크래프톤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서부터. 네. 근데 상장가보다도 아직은 한참 아래거든요. 네. 그래서 IPO 할 때 일단은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물론 상장할 때 대부분 좀 고평가로 상장을 하긴 하지만 좀 상장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모든 주주분들이 좀 약간 시장이 안 좋은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이 공개가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조이는 어떤 게임이에요? 우리 그 앵커께서 혹시 GTA라는 게임 아세요? 아니요. GTA라는 네. 게임 모르시는구나. 공존의 히트를 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막 뭐 범죄도 저지르고, 막 이제 네. 내가 진짜 실생활 있는 것 같은 게임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의 순한 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I를 통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편에 좀 약간 그 영화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인생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외 어떤 그 컬럼 같은 걸 많이 좀 읽어봤는데, 아쉬운 점이 좀 몇 개 있더라고. 해외 유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이게 스팀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 얼리 억세스쯤에 1위를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스팀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게임을 접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 그 스팀 덱이라는 휴대용 게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플레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저들은 일단 AI가 아직은 좀 어색하다. 그리고 가장 이런 게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C에서 어떤 사양이 돌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고사양을 PC에 고사양을 요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약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펍지, 그다음 보통 배그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원 IP 하나로 이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조이로 인해서 좀 약간 그 IP가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또 올해 들어서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우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러프하게 좀 상승했다가 저희가 아마 이때쯤에 한번 네, 빅샷 맞습니다.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좀 약간 급락 후에 한 번은 이제 올라오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음봉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신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나름대로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음봉, 이제 시초가에서 좀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102, 그다음에 101 이제 동시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 달, 3달 체결 강도는 계속 100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사실 네. 큰 어떤 걱정보다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것만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러프하게 좀 반등을 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해도 되는 체결 강도인데 한 번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그리고 석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꾸준하게 100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금 100을 5일 체결 강도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견고한 상승세도 좀 기대가 되고요. 우선 전거래일 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6%가량의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개별주들을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KT 계열사죠. 일단은 뭐 금융 결제 보안과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좀 그 모범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1,000억 현금을 갖고 있는데 840억에 판다는 KT, 물음표, 일단 퀘스천 마크가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0% 지분을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840억이 그래도 840억에 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싸게 파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동자산 중에 750억.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유동부채하면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유동부채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60억의 은행 예금도 있고 하여튼 1,000억 원대의 현금이 있는데 840원에 판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 부분을 파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안 판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안 판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또 판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텍도 새로운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체결 강도와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주가 위치가 네. 가장 네. 좀 모범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네. 계속 연속으로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양봉 흐름을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조정을 주는 어떤 모양새가 가격 조정은 거의 없고 음봉으로 길게 빠졌을 때도 바로 밑꼬리 달고 이제 올려버리는 그런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밑꼬리 다 달려 있고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텍은 저희가 체결 강도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일단은 지금 60일, 3달 체결 강도는 한 3주 이상 100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그다음에 그러네요. 50일도 들어갔고 여기 이제 그 당일 체결 강도를 보면 상당히 체결 강도들이 양호한 흐름들을 좀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조정을 아까 차트에서 잠깐 봤던 이런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도 체결 강도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체결 강도를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4%, 5%가량 빠지는 그런 주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111%의 5일 체결 네. 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보면요. 어쨌든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매도할 자리인지 뭐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체결 강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시 종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니텍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율호요.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빅샷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다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네.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체결 강도를 지금 20년째 보는 사람인데 이런 체결 강도 사실 몇 번 못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특이한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재료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사님께서 선정하신 뭐 이슈 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분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과거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니켈 광선 관련된 부분은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유로 최대 주주가 이제 KCB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여기 지분율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EM 플러스였다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근데 이 KCB라는 쪽이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된 쪽이에요. 도대체 뭐를 하는 기업이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네. 시장에서 거의 지금 오픈이 안 된 기업이라 그것 때문에 시장에 좀 궁금증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재료 없이 올라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료가 나오고 올라가면은 사실 그 재료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노출된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호 차트를 한번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2월 14일쯤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거의 30% 이상의 상승률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동그라미 친 데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동그라미 친 부분 일단 조정도 나름대로 좀 세게 나온 날이 있거든요. 근데 네.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은 거의 시초가
비슷하게 보합권까지 올려놓는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 우리 앵커님도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다 무슨 이렇게 그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그 밑꼬리가 네. 달려 있잖아요. 네. 이게 체결 강도가 좋으면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아. 저가주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2월 14일 날 1,400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와 지금 안 풀리고 계속 100 유지하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60일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을 네.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한 달 체결 강도, 근데 5일 체결 강도도 이 세 개의 중장기 체결 강도 모두 100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당일 체결 강도도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는 날도 100을 여기가 이제 그 조정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차트상으로 이 부분인데 네. 그날 우리 당일 체결 강도 한번 봐볼까요? 200%가 넘네요. 당일 체결 강도 네. 조정을 받는데도 다 100이 넘어요. 네. 거의 300에 육박하는. 이 와. 부분은 저도 거의 몇 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100단위가 넘는 거래량인데 네. 이런 체결 강도가 조정 구간에서 나왔다.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분석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로가 지금 27일 같은 경우에는 체결량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는 네. 모습 나타나면서 당일 체결 강도가 340이 넘어서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은 재료가 뚜렷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100을 꽉 채워주면서 주가 역시나 조금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뭐 어떤 종목이지? 물론 뭐 한솔 그룹이라고 해서 네. 뭐 탄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성은 없고 좀 굉장히 저가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은 네. 뭐 텔레마케터 우리가 보통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전화로 네.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는 그런 TM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네,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네,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솔 인티큐브 70억 규모 신한금융 플러스 TM 센터 통합 사업 계약을 했다. 요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바로 밑에 거예요.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오늘서부터 이제 재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저가주들은 내년서부터 이 상패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26년도서부터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50억, 200억, 300억 기업들은 다 상패가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저가주들이 상당히 좀 약간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랑 매출 기준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제 상패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제 어떤 저가주들의 퍼포먼스를 바라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이런 부분도 참고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지금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가 추이가 나올까요? 네.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출발 스타트가 제가 봤을 땐 1,000원 극초반인데 네. 지금 1,600원이 넘었으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구간에서 60% 정도의 와. 수익률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상으로 좀 약간 이런 구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든 아니든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트거든요. 위에서 너무 많이 밀렸죠. 뭐 요날도 마찬가지고 일단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제 밑꼬리를 달지 않고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누군가가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은 누군가 계속 더 받고 있다, 던지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윗꼬리가 달린 날에는 또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지 되게 궁금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많이 네.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 달, 세 달 체결 강도는 계속 100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2주 정도 중간에 한 번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초저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체결 강도를 봤을 때 이 흐름이 이제 이해가 가는 그런 체결 강도를 일단 차트와 같이 보신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체결 강도 보게 되면 17일 그리고 14일 날 네. 특히나 이
0.26% 조정받는 날 당일 체결 강도도 100 넘었었고 네.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단 날 뭐 당일 체결 강도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5일 체결 강도가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당일 체결 강도 100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이 5일이나 뭐 중장기가 풀리지 않기 전까지는 가져와도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 네.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마감하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제가 네. 봤을 땐 이런 거래량들은 이제 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래량이고 아. 고가권에서 그 나오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고가권에서 나오는 주가 흐름은 주가 흐름보다 거래량에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아직은 주가의 고점과 같은 어떤 그 신호가 안 거래량 나왔나요? 변화는 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까지 해서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빅샷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리안리 들고 네. 오셨군요. 네. 보험사의 보험사죠. 보험사의 보험사. 네. 네, 보험사의 보험사요. 네. 네. 그럼 코리안리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재보험 관련된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고요. 자, 코리안리가 네. 시장에서 LA 그 산불 났을 때 좀 네. 약간 부정적인 그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어떤 그런 그 예상치 못한 어떤 재해를 네. 위해서 이제 코리안리한테 다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코리안리가 그것과 관련돼서 올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우려를 부식시키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대신증권이랑 코리안리가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약간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아무래도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들이 미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려고 코리안리 다시 보험사 자체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재보험이라고 보통 방금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당국이 이제 이 재보험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안리 그러면요. 지금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길게 좀 봤어요. 길게 네. 봤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서부터 1년 추이인 거죠? 그렇죠. 네.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제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8,000원서부터 한 8,500원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평가를 봤을 때 그리고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안 쳐졌어요. 그래서 차트도 이제 정배열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안리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만 코리안리가 그 영향을 제가 봤을 때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약간 늘어나는 흐름,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일단 코리안리가 빠질 정도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8,500원 넘어서 전고점 충분히 넘는 흐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 체결 강도에서는 또 어떠한 유의미한 신호를 줬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체결 강도가 중장기 체결 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약간 풀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거래량이 이제 2배 이상 네.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0.73%의 강보합인데 체결 강도 220이는 상당히 양호한 체결 강도고요. 5일 체결 강도도 129, 130에 육박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매수에 관련된 최소한의 미니멈 조건을 좀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박스권을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코리안리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동서를 들고 오셨는데 네. 워낙 이 투자자분들께서 친숙하게 여기실 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동서의 네. 어떤 그 모멘텀을 좀 보려고 네. 이제 포털에다가 이제 동서라고 이렇게 치면은 동서 기업의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좀 겹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 커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좀 선정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커피, 명과 동서식품 막을 자 없다. 강한 맥심. 이제 맥심은 이제 군대에서는 맥심이 2개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커피와 관련돼서 카누, 네. 네슬레도 이제 철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캡슐 커피가 굉장히 좀 약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적 판매 1,00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가 홍보 지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PPL도. 네. 저희 그 사무실에도 맥심 커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1,000억 원 눈앞에 그 동서의 매출치고 1,000억 원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어떤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앵커님 그 시장이 좀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쪽은 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불황에 가장 좀 위축되고 있는 게 비싼 커피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서에서 만드는 이런 캡슐 커피나 아니면 이 스틱 네. 커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더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서식품에 대한 실적도 점점 더 그 커피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품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 때 좀 방어주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도 사실 식품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못 받았는데 네. 차트 보면 굉장히 견조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참고로 주봉입니다. 네. 참고로 주봉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이게 한 2년 이상 좀 떨어진 네, 지금 차트인데 2020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은 작년에 이제 그 바닥을 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쯤에 이제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배열, 그 다음에 정배열 대비해서 짧은 역배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내가 좀 차트 좀 보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서 주봉 차트를 보는데 안 산다라고 그러면 그 차트를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약간 주봉에서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차트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시장 상황상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약간 견조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이제 동서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체결 강도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4개가 한꺼번에 100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60일 체결 강도는 여유를 좀 약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가는 일주일을 살짝 좀 넘었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는 중간에 살짝 좀 이가 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들어갔고요. 당일 체결 강도도 일단은 180을 좀 넘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결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과 일주일 당일까지도 지금 100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박건우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2종목까지 공개해드렸으니까요. 시장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